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24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 비판은 잘하면서 남이 하는 비판은 못 참는다. 자, 이것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 대목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22일자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자, 제목은 저렇습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부제가 붙어 있냐면 남을 향한 비판을 뿜어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칼럼 내용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사나 또는 개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송으로 맞대응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즉 소송을 통해서 뭔가 비판하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런 경향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뭔가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소송을 걸어버린다. 지난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거의 5분의 1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것들이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수치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럼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가 소송을 당했던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중앙일보 케이스였습니다. 자, 문제가 된 그 칼럼이 바로 저 칼럼이었는데요. 저희 조갑제TV에서도 한번 저 내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남정호의 시시각각이라는 코너에 실린 칼럼인데 제목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입니다. 자, 저 칼럼을 실었다가 역시 소송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김정숙 여사의 심기가 불편했나 보죠. 자, 저 칼럼 내용은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 칼럼은 당시 지나치게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김정숙 여사까지 동반해서 이 해외 순방이 지나치게 잦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자,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자, 지난 7월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는 역시나 그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금 항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네,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 중앙일보 과거 칼럼은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코노미스트는 얼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사례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파 유튜버가 문 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조국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가 수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이기적이라며 진보 진영이 다른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뒤 민주당에게 고발당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자, 이것은 네, 오래지 않은 일이죠. 경향신문에 임미리 교수가 실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이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발끈하고 나서면서 소송하겠다라고 했다가 진중권 씨를 비롯한 여러 진보 인사들이 거의 아주 들고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소송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검언유착 사건으로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구속된 날이었는데 그 사건에 비해서 전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낸 상태인데 문제가 된 것은 우종창 기자의 유튜브 방송 내용입니다. 최근 방송도 아니고 2018년 3월 초에 내보낸 그 방송을 1년이나 지난 후에 문제를 삼아서 지금 소송을 낸 것이죠. 당시 어떤 내용이었냐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죠. 최순실 씨의 그 1심 선고 직전인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국정농단의 재판 그 주심을 맡았던 김모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에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런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당시 우종창 기자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런 제보를 받은 것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사실 확인 과정에 있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지금 구속까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굉장히 이것은 지나치다라고 본 모양입니다. 자, 이 이코노미스트 칼럼은 계속해서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서 뭔가 이렇게 탄압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귀를 막으려는 그 행동의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쌓아왔는데, 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반대했던 그 상대 진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또 특정 언론들을 어떤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즉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든가 그러니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어떤 우파 매체들이 뭔가 미래통합당의 뭔가 이중대 정도로 같이 묶어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체로부터 뭔가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을 가진다. 뭔가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을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진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럼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세종대왕의 말을 잘 새겨들어라 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데, 자, 세종대왕이 1425년에 남겼다는 말을 이렇게 인용해 적고 있습니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하늘의 뜻에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깨문들이 아주 새겨 들어야 될 이런 대목이 아닐까 싶네요. 자, 아까 이 이코노미스트가 사례로 든 중앙일보 칼럼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서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게 소송까지 할 그런 내용의 칼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이런 제목의 칼럼이고 2019년 6월 11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지금 네이버 뉴스에서는 다 삭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이 칼럼을 검색하고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는 2019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한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 출국했다. 빈도로는 5년간 49번으로 가장 많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하지만 웬일인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숙 여사는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했다.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 갔다.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그리고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의 관광지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부부 동반 세계 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체코 대통령이 없던 때라 왜 갔는지 모를 프라하 방문도 버킷리스트로 설명하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개운치가 않았다. 청와대는 인도 총리가 허왕후 공원 착공식의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했다며 2002년 이희호 여사가 혼자 방미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바로 넉 달 전 문 대통령과 인도에 간 적이 있었다. 남편이 일하는 사이 인도 정부는 그를 세계적 유적인 후마윤 묘지로 안내했다. 당시 김 여사는 시간이 없어 타지마할의 전신인 이곳에 왔다며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아쉬워했다. 그런데 단독 방문을 통해서 결국 타지마할에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끝에 청와대가 언급했던 이희호 여사 사례와 비교해 보자. 자, 2002년 4월 이희호 여사는 유엔 아동특별총회 대표단 대표로 방미했다. 전용기 대신 민항기를 탔다. 첫날 테네시주로 가서 인권상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유엔 회의에 참석해 넷째 날까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 그리고 다섯째 날 귀국했다. 네, 보시면 이것은 누가 봐도 공무죠. 회의를 주장하고 상을 수상하는 이런 자리였고 또 갈 때 민항기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난해 11월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 2호기로 인도에 갔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첫날은 밤에 도착해 둘째 날 총리 등을 면담했다. 셋째 날은 허왕후 공원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 디왈리에 갔다. 그리고 넷째 날 타지마할 관광 후 귀국했다. 자, 이런 내용이 이 칼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쓴 칼럼인 것 같아서 당시에 소개까지 해드렸는데요.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부분이 대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소송까지 해야 될 사항인지, 이 정도 비판도 용납이 안 되는 사회라면 이것은 글쎄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점점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로 가는 사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